뼈가 없으니까 이제 상악동 거상줄이라는 걸로 뼈 이식을 만들고 여기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어금니는 짱짱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갈비 뜯든 뭐 뜯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총 치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의 기준과 저희 기준을 맞춰가지고. 안녕하세요, 닥터 홍입니다. 오늘의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니는 있는데 이제 어금니가 없으니까 식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충 먹는다. 좀 제대로 씹는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제 환자의 불편감이었고, 환자도 잘 씹는 치아를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치료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이 환자의 치료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좀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이게 이제 받치는 치아가 없어요. 받치는 치아가 없어서 제가 일단 먼저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면, 제가 환자들에게 그 잇몸을 먼저 그려줘요. 이렇게 쫙 그려주고 위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거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그걸 콧구멍, 그래서 위에 뼈를 심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뼈를 그리는데 여기 확 녹았죠. 그 쭉 가고, 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 신경, 임플란트 아래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치조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하치조 신경을 이렇게 그려줘요.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 대충 환자분들도 보입니다. 이게 내가 어디에 심을 수 있고 어디에 심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팍 와요. 자, 그리고 환자분이 제일 뭐였던 거, 살리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존 치아를 살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자, 어금니를 제외하고는 일단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어요. 살려볼 수 있는데, 자, 어떤 걸 빼야 되느냐. 보면 충치가 많죠. 보면 여기 충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고, 여기는 염증으로 뼈가 녹았고, 이제 그런 상태죠. 근데 이 정도 충치는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앞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대한 안 건드릴 것이냐, 아니면 앞니를 깨끗하게 건드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깨끗한 치아는 살려볼 것이냐. 근데 그거는 그 치아의 색깔이 또 기준이 됩니다. 색깔이 너무 누래요. 너무 누르면 그거와 맞춰가지고 모든 치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환자에게 또 선택권을 드립니다. 설명드려요. 이런 경우에는 그 치아만 색깔이 노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같이 씌울 것이냐, 아니면 그건 살려볼 것이냐, 그런 걸 기준으로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괜찮아요. 앞니가 중치 치료하고 씌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도 기왕 하는 거 앞니 좀 이쁘게 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깔끔하고 이쁜 치아를 원한다라고 이제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보면, 환자는 잘 씹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이뻤으면 좋겠고, 그리고 겁나니까 기왕이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요거 가지고 이제 치료 계획을 잡는 겁니다. 없는 자리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뼈가 없어요. 뼈가 없으니까 이제 상악동 거상줄이라는 걸로 뼈 이식을 만들고 여기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심는데, 자, 치아가 4개가 없어요. 치아가 4개가 없는데, 이쪽은 저는 굳이 4개를 다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지막 치아는, 위에 마지막 치아는 절반만 물려요. 그래서 이 치아 3개를 크게 만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3개 가지고 4개를 만듭니다. 이게 대부분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고, 자, 왼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임플란트를 심고 싶은데, 자, 허공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뼈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양쪽에 해가지고 6개를 만들어가지고 치아를 6개를 만들어요. 중간에 띄울 수 없냐? 띄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하나 보강해 놓는 게 저기 도움이 되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어금니에는 하나씩 추천을 드립니다. 뼈가 정말 좋은 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띄워가지고 하나 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예 중간 거를 하나 없애가지고 이걸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날리는 경우도. 근데 대부분의 부분들은 뼈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래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그냥 뼈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뼈 이식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만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만들죠. 딱 요게 이제 굳이 개수대로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개수인데, 근데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뭔가 아쉬워요. 뼈가 좋은데,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더 있으면 좀 더 튼튼할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는 지르코니아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얼굴 보면.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렇게 딱 수술하려고 얼굴을 딱 보면 이제 이 생각이 들면서 중간에 하나 정도 더 심어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환자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심어 놓으면 저도 마음 편하고 환자도 마음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냥 수술 중에 심어 드립니다. 비용을 안 받아요. 대신에 저도 마음 편하고 환자도 뭐 잘 되면 기분 좋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개가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가 씹히질 않으니까 그래도 썼던 건데 이제 위에 짱짱한 치아가 들어가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벗겨봐 상태를 확인했는데 여기가 아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개 계획 세우고 들어갔어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중간에 하나 제가 심어 드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제가 한 환자들 중에 한 열에 한 7, 8분들은 거의 여기 중간을 다 심어 드립니다. 왜냐? 그게 제가 마음 편해요. 근데 환자분들은 2개만 비용 내고 합니다. 환자분이 경제적으로 뭔가 좀 되고 저도 마음 편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드릴 때는 최소 개수로 설명드려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치료 이제 계획이 세워집니다. 환자들한테 자, 요걸 가지고 하면 환자분들이 처음에 임플란트 몇 개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비용을 싸게 할 수 없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아 살릴 수 없냐 할 수 있죠. 그리고 어금니 당연히 씹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앞니를 이제 어떻게 하냐가 나오는데, 앞니는 환자분들과 얘기해서 다 이제 씌우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염증 있는 치아가 있어서 이거는 빼고 요걸 같이 묶어서 씌우기로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근데 중간에 이제 환자분이랑 얘기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앞니는 건들지 말자로 바뀌었어요. 치료 계획이. 그래서 바뀌어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없이 여기 안 좋은 치아만, 충치가 있는 치아만 씌우자로 바뀌었습니다. 치료 계획이. 그래서 이제 앞니에 있는 치아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보철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게 앞니로 식사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높이 잡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기존 얼굴을 가지고 높이를 잡았고 이런 식으로 치료 계획으로 일단 치료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나씩 더 심었어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가 괜찮은 줄 알고 들어갔었는데 송곳니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송곳니 뺐습니다. 송곳니 빼고 여기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환자분도 짱짱하게 되니까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에 치료한 이유는 충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위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웃겨나면 앞니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니 부분은 이쁘게 가지런하게 했습니다. 뼈 이식은 이만큼 해가지고 뼈 엄청 만들었고 여기도 뼈 엄청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환자분의 처음에 치료 기준이 뭐였죠? 어금니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어금니는 짱짱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갈비 뜯든 뭐 뜯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냐 라고 하면은 이뻐야 되겠죠. 앞니 부분을 이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웃을 때 환하게 웃어도 앞니가 잘 보입니다. 이제 이쁜 치아가 보여요. 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안 아프게 수면 치료 통해서 수술뿐만 아니라 보철하는 과정까지도 수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높이 잡은 거는 환자분이랑 얘기해서 높이 맞춰가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총 치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원은 많이 했습니다. 내원은 원래 계획은 한 6번 정도 잡고 들어갔는데 모양 잡고 그 다음에 제가 모양을 살짝 올리는 게 더 외모적으로 괜찮아질 것 같아가지고 제안을 드렸고 환자분 오케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2번 정도 더 수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환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치료를 진행을 했고, 자, 여기서 환자의 기준과 저희 기준을 맞춰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들어보면 일방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환자가 얘기를 하고 저는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환자가 오케이를 하면 그대로 가고,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환자가 이건 좀 과한데 혹은 이건 부담되는데 하면 또 수정을 합니다. 그 과정은 전부 의사가 개입해야 됩니다. 가끔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가 아닌 분들이 개입해가지고 막 결론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료지식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자랑 이렇게 소위 티키타카를 하면서 기준을 찾아내고 이제 각자 다른 서로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고 그 기준을 목표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치과에 대한 고민으로 일상이 약간 무너지신 분들, 약간 일상이 불안한 분들에게 환자의 기준, 그러니까 저희 일방적인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기준과 저희 기준을 맞춰가지고 좀 편안한 그 식습관, 편안한 외모를 가질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과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마치 현재 설명하듯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탠다드치과 대표원장, 고해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 홍 박사의 치료진단 나갑니다. 통증과 부담을 줄인 최소 개수 임플란트.